오늘부터 1일님, 오늘도 행복하고 근사한 하루 고맙습니다. WSJ님, 모두 즐거운 아침이죠. 날씨가 약간씩 싸늘해지고 있는데, 원래 가을이라는 것이 그렇죠. 좀 쌀쌀하고, 아침에도 쌀쌀하고, 한밤중도 좀 쌀쌀하고, 이렇게 쌀쌀한 날이 좋습니다. 때로는 그 반팔 입고 나가고 싶기도 하고, 밤에는 또 두꺼운 걸 좀 입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가을날입니다. 어제 이제 미중 협상 때문에 글로벌 정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역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이제 천천히 어떤 좀 조금 긍정적 분위기, 아직까지 뭐 경제 지표 자체는 좋아지지 않았지만 다소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 이런 기분으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증시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너무 빨리 가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증시 흐름과 보조를 맞추면서 약 반발짝 정도만 빨리 가자, 이 정도 돼야 되지, 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은 무리하게 되게 되고, 무리하게 되면 꼭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증시에 가는 방향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맞추어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어차피 우리는 한 명 대 100만 명과의 싸움이다, 그런 말씀 많이 강조드렸죠. 나는 외로운 나 혼자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적들은 100만 명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좀 낫죠. 아무래도 모여 있으면은 서로 정보가 통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 방송 들으시고 또 낮에는 이제 우리 회원 방송 듣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듣는 정보도 많고, 또 뭐랄까, 이게 이제 같이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훨씬 더 대응하기가 편하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그런 이제 기분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드리면서, 인천유의 유튜브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에서 인천유라고 치면 나오겠죠.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약보합 마감입니다. 0.11% 하락 마감인데 나쁘진 않았어요.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정말 1년 반 만에 합의한 스몰 딜, 여기에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최종 서명하는 것만 남았는데, 또 이 최종 서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워낙 오랫동안 끌었던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서 당연히 정말 이제 합의로 가는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 당연하다.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서 이 트럼프 시진핑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만나서 서명을 할 것이다. 문서에 서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중국이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던 1600억 달러 관세 시행도 철회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네요. 중국은 1단계 무역협정 최종 합의를 위해서 추가 협상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 달 북경이나 워싱턴에서, 이달 안에 북경이나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다. 1단계 최종 무역협정, 최종 합의를 위해서, 이 최종 합의에는 이제 12월 달에 1600억 달러도 포함시켜서 하자 해서 추가 협상을 원한다. 한번 이제 물꼬가 터지니까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그 의도가 올해와 내년 내내, 내년 한 중반까지는 계속적으로 중국과 협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중간중간에 북한과도 협상을 하면서 북한과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중국과 협상하고 북한과 협상하고 또 이란과 협상하고, 이렇게 온통 선거판을, 1년 남은 대선판을 외국과의 협상에 전력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재선에서 꼭 당선되는 거다. 확실한 것을 원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전의 대통령처럼 재선 가도에서 될지 안 될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위해서 중국, 북한, 또 이란, 이런 나라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협상하고 하는 그런 전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호신 장관이 얘기했는데요. 문서화에 근본적인 합의를 하였다.
12월 관세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 12월 달 관세도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서화에 근본적 합의를 하였다. 문서화라는 것은 이제 APEC 회담에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 합의가 됐고 12월 달 관세도 협상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본다고 문우신 장관이 또 발언했네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전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패터셋의 집계에 의하면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약 4.6%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네요. 3분기 뭐 사실 뭐 경제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3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좀 줄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크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IMF의 게오르기 에바는 스페인 출신인가요? 이름이 게오르그 하면 이제 스페인 쪽이 많지 않나? 게오르기 에바 신임 총재가 경기 둔화가 주요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지금 뭐 3.2%이죠. 3.2%. 전망이 3.2%인데 그것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문디 파이오니어의 존 캐리.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종료되지 않았다. 합의에 대한 낙관이 시교상조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콜럼버스 데이죠. 콜럼버스 데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날. 그래서 주요 지표 발표가 없고 채권시장은 휴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남북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남북주가 많이 올랐는데 어제 남북주가 급등을 했던, 남북경협주가 급등을 했던, 대북주가 급등했던 이유는 미국이 지난번에 북미 실무협상에서 제시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보상책으로 석탄, 석유의 수출 금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미국이 항상 주장하던 것이 뭐냐면은 북한이 전부 다 모든 핵을 싹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다가 어떤 제재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북한에 줘야 될 여러 가지 환상적인 내용들 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북한에다가 중간에 선제적으로 동시적으로 뭔가를 제시했어요. 그게 제재 해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석탄과 섬유의 수출 금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그 전략, 미국의 그 협상안이 핵을 다 완전히 제거해라. 그리고 핵을 완전히 미국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들만 해주겠다 하는 무슨 성전국의 어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런 스탠스에서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일단 너희들이 뭘 하면 우리가 뭐 줄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대로예요. 미국이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맞는데 요것을 약속만 해라. 약속만 해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의 개념이죠. 이 개념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미국이 모든 핵무기와 모든 핵물질을 미국에 인도하고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완전 해체하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해라. 요게 첫 번째고 약속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1단계로 영변의 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자. 이게 이제 1단계 요구한 거죠. 요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요걸 다 하고 나면은 모든 걸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재해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북한 보고 죽으란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핵물질, 핵무기 모든 거 폐기하는 것은 약속만 하고 문서상으로 약속만 하고 1단계로 영변의 핵시설 폐기 또 핵동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엔 제재 일부를 완화하겠다.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또 종전선언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약속하고 또 실행 단계 영변의 폐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엔 제재를 완화하고 인도적 경제 지원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그것이 어제 남북주, 대북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이번에도 제재 완화의 조건이 과도하다.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마도 실무협상 첫 번째였으니까 요걸 가지고 가가지고 아마 북한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고 난 다음에 반응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상당히 많이 양보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건 뭐 위에 거는 약속이니까 뭐 약속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북한이 하겠다고 그랬던 거니까 요쪽 정도는 아마 서로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유엔 제재 일부 완화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북미 협상의 의의는 트럼프가 어떤 지금까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어떤 변화, 즉 동시적 병행적, 뭐 단계적 이런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다. 석탄 섬유의 제재 해제를 제안했다. 일단 먼저 뭔가 제재 해제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 그러니까 미국은 석탄 섬유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 해제해줄 거고 여기에 이제 한국의 제재인 금강산과 개성공단도 아마 포함되는 거 봐야지. 그것은 이제 한국 거니까 한국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내년 4월달에 개장한다 그래. 원래 이게 이제 올해 9월달에 개장하기로 한 거였는데 늦어져서 내년 4월달에 개장한다. 김정은이가 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개장하자. 서둘러서 되느니 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 것 같죠.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라고 러시아의 일간지 루시스 카야가 제타가 보도했다. 관광지구에는 호텔과 스포츠, 놀이시설, 수상공원 등 100만 명이 관람할 수 있는 관광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100만 명. 이거 조금 과하죠? 말은 1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만 명만 가도 좋죠. 만 명만. 1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 만 명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원산 관광지구가 오픈하면 20km 떨어진 곳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있고요. 마식령. 이거 뭐, 오타가 많네요. 자, 원산 관광지구. 오픈하면은, 마식령. 원산 관광지구하고 이제 원산의 약 20km 떨어진 곳에, 마식령 스키장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금강산 관광지구 있죠. 그래서 금강산과 마식령과 원산 이 세 가지를 엮어서 아마도 이제 관광지구로 만들 거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을 일단 한번 힘차게 북한의 어떤 경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미중 전격 스몰딜 성공으로 글로벌 증시에 지금 대형 호재가 되고 있다. 오늘 아침 미국 좀 내렸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아마도 트럼프가 1년 내내 선거 전략을 갈등에서 협상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년 선거 직전까지도 중국하고도 합의하고 또 북한하고도 합의하고 또 이란하고도 합의하고 유럽하고 합의하고 영국하고 합의하고 이런 식으로 적국가 우방국가 같이 서로 이제 좀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트럼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에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남북경협조는 강력홀딩 저점 매수를 지속하겠다. 그런 해야 된다 한 말씀 드립니다. 자, 어제 지수의 흐름들 보시면은 코스피가 22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은 8포인트 상승했는데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특히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어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코스피가 등락률이 420%예요. 또 코스닥은 등락률이 275%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어제 월요일인데 상승이 668개,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이 905개였어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죠. 그렇다면은 오늘은 오늘 시장은 어제만큼 좋지 않은 것이다. 오늘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뭐 악재란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크게 빠질 일은 없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상승 종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오늘은 어제 상승 종목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아침에 갭상승을 많이 하면 매수를 자제하자 그랬죠. 자제하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우리 방은 어제 아침에 대북주는 어제 출발이 약했습니다. 우리 방은 대북주 출발이 약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어제 대북주들 전부 매수에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신입 회원분들 어제 아침 보합 시세에서 전부 매수 들어갔다. 근데 어제 어땠습니까? 어제 전략 후강이었죠? 전략 후강. 대북주가 전략 후강이었어. 어제 이제 회원 가입하셨던 분들, 어제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괜찮았어요. 전략 후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도 저로의 매수기회다를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번 주 내로 뭔가 접촉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실하게 북미 접촉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제시한 내용이 좋았고, 그리고 북한이 뭐 더 이상 검토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또 충분히 한 1년 반가량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서로 협상을 하고 또 협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많이 봐야 될 내용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북미 접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아마도 속도전이 될 것이다. 이제는 아마도 속도전.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속도전. 원산 갈마지구도 지금 내년 4월달에 오픈한다 그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내년 4월에 원산 갈마지구 오픈하는데 관광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의 체면을 세워줄 그런 이제 관광객 유치가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도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딜에 나서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보면은 이제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자동차가 좀 내렸고, 이건 뭐 자동차들은 리콜 때문에 좀 내린 거고요. 조선주는 뭐 여전히 좋았고, 건설주 좋습니다. 어제 특징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은 무역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점에서 현대상선, 페노션, 대한해운 같은 이제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만약에 잘 풀려나간다면 해운주들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금융주들이 뭐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바닥에 있는데, KB나 하나나 이제 신한지는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는데 좀 올라오는 거고, 해운주들은 그래도 좀 올라와 있죠. 약간 올라와 있고, 조선과 건설도 좀 올라와 있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좀 올라와 있는 조선건설과 해운주들이 모양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IT 괜찮았고요. IT는 이제 삼성전자 5만원대에서 여기를 이제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고, 자동차는 괜찮았는데 리콜 때문에 좀 내린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단연제 시장의 주도주, 이번 주에 시장을 열은 것은 남북경협주였다. 이번 주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방만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방은 이제 스몰 이후에 미중 이후는 북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미중 이후는 북미다. 미중 이후는 북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는 이제 저점 매수를 잘했습니다만은, 어제 남북경협주들
대하TI가 5%, 부산산업이 7%, 푸른기술이 9%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철도주가 역시 1등이야. 철도주가 역시 1등. 네, 철도주 역시 1등을 보이고 있고, 일신석재, 아난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금강산이 2등, 그 다음에 개성공단, 또 SOC가 좀 의외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도하고 SOC가 철도도 철도인데 여기에 이제 SOC가 같이 붙습니다. SOC라는 얘기는 이제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도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SOC 이쪽이 같이 따라 붙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도 중요하지만 철도와 도로 같은 전체적으로 볼 때 SOC 관련주들 요것들도 잘 보자. 게다가 전력주들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전력주, 철도, 도로, 전력 요 같이 올라오는 것 같다. 자원주도 괜찮았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어제 뭐 상당히 괜찮았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괜찮았죠. 그래서 요런 중심으로 이제 이번 이제 남북주 본격 랠리, 남북주 본격 랠리에서는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철도, 도로, 전력, 그 다음에 나가서 자원까지 플러스 자원까지 요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도 뭐 물론입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북주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바이오주는 코롱생명과학이 이제 개성기간 부여 1년 개성기간 때문에 뭐 오를 거다 누구나 다 예상했었고, HLB하고 HL생명과학이 아직도 시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는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제 HLB는 이제 매도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정도 수준이면 매도 시점이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시장의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일단 피크는 지났습니다. 피크는 지났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 때문에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이미 피크는 지난 것 같죠. 그다음에 헬릭스미스하고 신라젠은 철저하게 이번에 그 1,400밖에 없었는데 투자자들의 신뢰를 갖다가 상실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헬릭스미스 상당히 좀 타격을 입었다 생각합니다. 메지오는 이제 11월 달이죠. 11월 달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약주에서 한올바이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알테오젠 괜찮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스코텍 기대감이 있고, 셀트리온과 이쪽은 뭐 괜찮고, 그 다음에 이중항체 ABL바이오, 앱클론, 뉴틸렉스, 파맵신. 그저께 좀 올랐다가, 어제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제약 얘기도 좀 나왔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게 이제, 우리가 간장약 하면 우루사 아닙니까? 간장약 하면 우루사예요, 우루사. 그죠? 우루사. 근데, 최근 들어서 우루사가, 대웅제약이 우루사죠? 대웅제약의 우루사가 그게 효과가 있어?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라는 게 있죠, 고덱스. 이 고덱스가 처방이 상당히 급증하였다. 1등으로 갔다, 1등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는 뭐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상당히,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뭐 하여튼 셀트리온 제약이 아주 효자가 됐다 그럽니다. 1등, 셀트리온 제약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의 1등이다. 우루사보다 2배쯤 더 팔린대요, 고덱스가. 우루사보다 2배나 팔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IT 장비주들, 재료주들은 아직까지 좀 미약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아직은, 본격 상승 아닌 것 같다.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분한테 그 차트를 쭉 보여드렸는데, 그 차트를 보면 아직도, 반도체 D램 가격이라든가, 디스플레이의 가격 자체가 아직은 하락이었죠. D램은 다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좀 바닥 잡는 모습, 이런 모습이고, 디스플레이는 아직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IT 쪽이 조금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 저로의 매수기간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저로의 매수기간은 아직 아닌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솔브레인, 후성, 동진세미카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하고 원익 머티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장비주에서 뭐 이오 테크닉스 좋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자 한 말씀을 드리고, 돼지열병은 뭐 아닌 것 같아. 돼지열병은 이제
추가로 밑으로 충청도 이남으로 내려가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그냥 멈추었어요. 돼지열병이. 그래서 모르죠. 뭐 앞으로 또 이제 그 멧돼지들이 좀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돼지열병이 뭐 어떤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슈가 되지 못하. 예, 한서제약을 인수했죠. 셀트리온 제약이. 돼지열병이 이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올라오겠죠. 그죠? 한 번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한다 하는 거 같이 보시고, 신규 매수는 자제한다. 돼지열병은 신규 매수 자제한다. 그리고 비메모리 5G 조선기자재인데 여기에서 조선기자재만 지금 계속 좋아요. 나머지는 이미 이제 시세가 마무리된 것 같아. 그래서 태광이라든가 성강밴드, 뭐 동성 하인텍은 이제 LNG 분해제죠. 뭐 이런 것들, 한국 카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 뭐 조선기자재 쪽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종류가 기업력이 많은데 조선 쪽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바닥이니까. 이건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점에 있는 걸 살 것이냐. 인천용은, 여우방은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고점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고점에 사가지고 트레이딩은 가능해요.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그 기술적 트레이딩이죠. 이렇게 기술적 트레이딩 하는 것은 피곤해요. 피곤해. 그냥 저점에서 사면, 추세 저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해서 앞으로 10배 갈, 우리가 이제 신루타입니까? 신루타. 우리 투자의 인천 여우방의 개념, 여우방의 투자 개념이 신루타라는 거예요. 신루타라는 것은, 신루타라는 것은 10배 올라갈 거다. 10배. 10배 올라갈 종목이면은 단기 매매를 하다가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고점에 있는 이런 LB세미콘, 그니까 뭐, 비메모리 반도체니 뭐 5G니 이런 종목들, 특히 5G 같은 종목들은 이게 만약에 물리게 되면 말이죠. 단타하다가 물려서 내일 하루 이틀 뭐 기다리면 더 올라오겠지 했는데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계속 내려가. 이렇게 되면 장기로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로. 이게 뭡니까? 쪽박이에요, 쪽박. 그래서 우리 방의 목표는 그런 거 안 산다 이거야.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싫다. 왜 고점에 있는 거, 장기 고점에 있는 거 5배, 10배씩 올라온 종목을 왜 사냐 이거요. 우리는 10배가 올라갈 종목 산다는 거지. 10배 올라온 종목은 팔고 10배 올라갈 종목에서 승부한다. 이게 우리 인천여우방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어제 정치주들은 이제 그 조국 장관의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세운전자 올라오고 화천기에 내려가고 그렇게 됐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남선 알루미늄을 밑에서 이낙연주가 좀 올라왔고 또 유시민주들이 좀 올라왔죠. 그런 게 어제 특징이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인천요에 가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인천요 가입 방법은 네, 제가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요의 가입 방법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파트너스 방송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의 가입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RS는 이제 02-3490-4484 예? 02-3490-4484 하시면 되겠고, 또 현금으로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1599-0700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우와 함께 멋진 하루 신루타 종목에서 대박내고 남북경협주로 단기 승부하고 스윙 승부하고 그렇게 돈 좀 벌어보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